안녕하세요. 주식인사이드 김다영입니다. 자, 주식인사이드는 매일 오전 시장 상황 체크하면서 주목해야 할 테마와 종목 이슈 등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점들에 대해서 폭넓게 전해드리는 방송입니다. 자, 오늘 이 자리 함께해 주실 정유진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트럼프가 또 중국의 추가 관세에 대한 입장을 내놓으면서 시장에 좀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시장에 또 이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수요일인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우리 전체적으로 봐서 어제 미국 증시 소폭 하락세로 마감을 했죠. 3대 지수가 소폭 하락세로 마감을 했는데 좀 CNBC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백악관에서 강요 회의를 주재를 했는데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 협상 타결에 이르기까지 먼 길이 남았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만약 필요하다면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380조 원 정도의 그 중국산 그 상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미중 무역 전쟁의 이제 우려감이 이제 좀 약간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약간 하락세를 보여준 면도 있고요. 따라서 우리 증시 어제 전일에도 약간 그런 부분이 주가 이제 증시에 조금 반영이 됐기 때문에 네. 오늘 추가 하락으로 많이 빠지진 않을 것이라고 이제 전망을 했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1%대 이제 하락세로 머물고 있습니다. 네. 일단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 때문에 우리 장기화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쵸. 또 마이크론을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업종이랑 그리고 또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이제 미국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네. 파월 의장이 또 그런데 이제 또 파월 의장은 또 비롯해서 이제 다른 의결권을 가진 의원들이 모두 네, 금리 인하를 언급을 하면서 네. 그 부분이 그래도 다행스럽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유럽 주요국 증시 같은 경우는 어닝 시즌 맞아서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 으로 상승 마감했고요. 네. 이제 우리가 국제 유가를 한번 살펴보면은 허리케인 베리가 이제 약화됐다는 소식과 네. 또 미국과 이란이 이제 대화 국면에 들어가면서 4.2%대의 국제 유가의 WTI 그래서 4.2% 정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 부분도 이제 우리가 국제 유가도 잘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고 네네. 미국 증시가 지금 그 상단에서 부러질 가망성이 조금 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시장의 금리 인하가 이번 달 30일에 확실히 돼 있는 거의 기정사실화 돼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 이제 실적 발표가 이렇게 계속 연달아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네. 실적에 대해서는 이미 한 2.9% 정도 는 낮춰질 것이다. 우리가 약간 그 부분이 반영이 돼 있잖아요, 시장에.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찬반론이 있습니다. 찬반론이 있는데 실적이 조금 적게 나오더라도 기대치가 이미 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예상치와 부합하거나 조금만 올라서 상회에서 나타난다면은 시장이 더 갈 것이라는 그런 의견도 있고 네네. 또 아니면 또 반대로 조금만 여기 상단에 머물러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실적이 낮게 나온다면 네. 조금 이게 시장이 부러질 수도 있다. 그런 의견도 이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이 어떻게 연결이 될 것인가 이거를 봐야 되는데요. 그 부분을 살펴보면은 또 시장이 우리 미국 증시가 잘해서 잘 가져가지고 만약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네. 우리 시장은 여태까지 디커플링 장세를 계속 이어왔기 때문에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또 다시 미국 증시가 조금 부러진다면은 그 부분 역시도 우리 증시에 조금 타격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박스권에서 이렇게 맴돌고 있는데요. 네.
그렇지만 일단 하방 너무 많이는 이제 하방 리스크가 있는 건 아니니까 2050선 부분에서 네. 머물 것이다, 지지해 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우리가 또 증시 이슈도 또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내일은 중요한 날입니다. 내일 네. 우리 한국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동결을 할 것인가, 금리를 인하할 것인가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금리 동결이 됐을 때 우리 시장은 반응이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금리 인하를 이달이나 뭐 다음 달에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 이달에는 뭐 우리가 뭐 금리 동결은 동결하고 이달에 뭐 다음 달에 내달에 금리 인하를 하는 대신에 거기에 대한 약간의 힌트를 준다면은 시장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네. 사실 연준에서 이달 말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기 때문에 그에 반해서 우리 한국에서도 금통위에서 뭐 금리 인하를 당연히 네. 연달아 할 것이다 이렇게 지켜보는데 이 부분은 내일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고 또 이것이 어떻게 우리 증시에 약간 영향이 미칠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가운데 일본이 또 문제가 되죠. 그렇죠. 예. 내일 같은 경우는 일본이 제시한 중재권 제안에 대한 답변을 내일까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답변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봐요. 예, 그 답변을 내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그 사이에 또 어떤 일이 있냐. 오늘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그 취임 후에 첫 아시아 순방을 나서는 그 데이비드 스틸웰 차관보를 만납니다. 네. 그 다른 뭐 북방 관련한 논의도 하고 하겠지만은 여기 이렇게 외교부 장관과 접견을 하면서 중재를 좀 해달라고 예, 미국에 부탁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이에 또 일본에서 어떤 뉴스를 발표를 하느냐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우리가 내일 만약에 그런 답변을 우리 쪽에서 답변을 없을 경우에 일본이 추가적으로 또 2차 보복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또 제기를 한 만큼 거기에 대해서 2차 보복이 나왔을 때 또 증시는 어떤 이제 영향을 줄 것인가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또 더 봐야 될 것들은 또 내일 우리가 뭐 일본에서 화이트 리스트를 뭐 제외를 시키면은 그에 따라서 우리 증시의 방향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수혜를 받는 업종이 있을 거고 또 반대로 뭐 피해를 많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업종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도 또 살펴봐야 될 거고요. 또 21일 참의원 선거가 있죠. 일본 참의원 선거가 있는데 그 사이 날을 중심으로 해서 전후에 어떤 뉴스가 나올지는 모르지만은 일단 참의원 선거 이후에는 좀 약간 괜찮다고 이제 뭐 조금 와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부 시각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때 만약에 별로 뭐 별게 없다면 8월 1일에서 한 3일 정도에 우리 그 한일 외교 장관이 참여하는 그 아시안 안보 포럼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또 실마리가 어떤 다른 결과를 통해서 실마리가 또 보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번 달부터 다음 달까지는 우리 뭐 한일 무역 분쟁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악화가 된다. 지금 뭐 거의 좀 악화가 되는 분위기잖아요. 그런데 참의원 선거 이후에 조금 낮춰질 것인지 좀 높아질 것인지 그 수치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계속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23일에는 WTO에서 23일, 24일 그 일본의 한국향 수출 규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서 논의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어떤 결과가 또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도 우리가 이것으로 인해서 일본이 좀 이것을 앞두고 WTO 그 논의 예정을 앞두고 조금 더
약화되는 발언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만약에 또 뭐 별로 약화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은 예, 또 우리는 또 다른 방향을 또 찾아봐야 되는 거겠죠.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중요한 뭐 스케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다 살펴보셔야 되고요. 또 이달 말에 FOMC 회의가 있고요. 그쵸. 또 이렇게 이제 한일 분쟁 관련해서 우리는 또 이런 악재가 있으니까 네. 이 부분 그리고 또 미중 무역 분쟁 관련해서 또 약간 악화설이 이제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또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예, 이 여러 가지 이제 생각할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지금 7월 중반까지 달려왔고 또 나머지 7월 중반이 남았는데요. 좀 잠잠해질만 하면 새로운 이슈들이 계속 글로벌 이슈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스케줄에 맞춰서 시장 대응을 좀 하셔야겠다라고 말씀을 좀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뭐 내일 일본이 제시한 중재위 설치 제안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이제 답변을 내놓을 시기가 되었는데 그 답변 이후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추가적으로 금융 분쟁, 금융 보복까지 좀 끼친다면 그 영향이 어떨지는 좀 가히 상상이 되지는 않고 있거든요. 지금 반도체 수출 분쟁에 이어서 금융 분쟁, 금융 보복까지 이어진다면 좀 타격이 크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우리가 뭐 일본이 또 반도체 소재를 제3국 외에도 차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이제 우리 수출 규제 품목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엔드 유저를 마지막 유저를 체크 중인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네네. 그렇다는 거는 결국은 그런 규제 품목을 해외 공장으로부터 우리나라로 이제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건데요. 이 부분 때문이라도 우리는 빨리 뭐 조달처를 찾아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서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뭐 신문 뉴스가 떴죠. 중국 그 방어그룹이 이제 제품 검사를 거쳐서 한국 기업과 정식 협력 관계를 맺었다고 이제 전했습니다. 예, 이 부분도 일본 그 기사에 이게 올라온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풀린다면은 일본도 제재할 수 있는 게 뭐 그렇게 크지만은 그래도 우리도 좀 찾을 수 있다. 또 내부적으로 국내에 있는 협력 업체들과 잘 이제 관계를 해서 물론 그에 따른 시간은 많이 걸립니다. 6개월, 뭐 1년 이렇게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은 이때 이참에 우리나라에 있는 소재, 부품 관련 업체들과 차라리 더 협력 업체를 맺는 게 맞지 않을까. 뭐 2가지 정도로 좋은 점으로 꼽히고 있는데 네네. 일단 이거는 뒤에 가서 또 설명을 해드리고 일본 수출 규제에 따라서 이제 금융 시장에 이게 경제 보복에서 금융 보복으로 이렇게 뭐 나아간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너무 우리가 물론 악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전개될 일본과의 이제 무역 분쟁을 이렇게 살펴보면 거기 뭐 지속적으로 뉴스도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고 또 뭐 여러 가지 수치도 봐야 되지만은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한마디로 이제 어떻게 정치적인 쇼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영향력이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일본은 대한국 그 무역 수지 흑자국입니다. 앞서서 뭐 3가지 소재에 대해서 반도체 소재에 대해서 제재를 가했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 또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일본에 수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일본이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그 부분이 엄청 높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한다면은 일본 경제에도 또 기업에도 피해가 불가피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실제로 일본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시각이 있죠. 일본들 기업이나
뭐 기업의 매출이 급감하고 네. 또 그런 경제적인 타격도 있지만은 대외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글로벌적인 시선이 봤을 때 그거는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칫하면은 우리나라는 사실 중간재 소재를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자본재를 수입해 와서 그다음 중국에 우리가 수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만약에 자칫하면 잘못되게 되면은 글로벌적인 이슈가 되는 부분이고 네. 그리고 외국 기업들도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가져가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일단 보고 싶고 네. 보여지고요. 네. 예, 그다음에 뭐 수출 규제 의도로 볼 수 있는 그 반도체 산업 이게 공급망이 붕괴가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 부정적인 네.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이 되고 또 수출 일단 정치적인 이슈가 강한 만큼 이제 21일 참여연 선거 이후에 조금 더 약간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약간 예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단기적으로 일본 참여연 선거를 우리가 또 한번 봐야 되겠죠. 그쵸. 그 이후에 예상되는 3가지 시나리오를 볼 수 있는데 네,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사진을 좀 사진 한번 볼까요? 보실까요? 네. 보시면은 그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가 나오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확률이 10%밖에 안 되지만은 일단은 안 될 것이다. 아베 선거가 참패로 이어질 것이다. 그럼 이거는 한 10%밖에 안 되는 부분이고요. 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은 한국과 관계가 개선이 빠르게 이어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30% 정도 보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한국 제재를 장기화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제 이렇게 되려면 아베 총리가 선거에서 압승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3분의 2의 석수를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개헌 가능성이 확대가 되고요. 이렇게 되면 아베의 이제 성향에 힘이 실릴 것이고 한국에 대한 제재나 압박이 지속되고 많이 장기화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고요. 3번째로 보는 게 한 60% 정도의 확률을 가지고 있는 건데 아베 총리가 이제 선거에선 승리하고 또 의석수는 확보를 실패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나온다면 수출 제재나 또 군사적 이슈 가 이제 게릴라성이 계속 나오면서 우리 증시에 올렸다 뺐다 할 수 있다 충분히 이렇게 보여지고요. 제일 안 좋은 거는 아베 총리가 선거에서 승리도 하고 그리고 3분의 2 의석수도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렇게 된다면은 굉장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개헌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되면 더 힘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 증시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일 참여연 선거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뭐 우리 또 다른 것도 살펴보면요. 사실 여태까지 일본의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대한국 수출이 높단 말이에요. 높은데 거기에 반해서 뭐 우리나라 수출이 훨씬 더 일본보다는 더 높은 상황이죠. 나쁜 상황인데 그 부분도 이제 한번 봐야 되고 무역 수지 적자나 이제 경상수지까지 한번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장기화됐을 때는 우리나라 시장 경상수지 적자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지난달 미중 무역 관련해서 분쟁 관련해서 약간 타겟을 받은 종목들도 많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많이 이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 계속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제일 딱 보는 거는 금융 보복을 끼친다는 꼭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자, 뭐 확률로 나눠서 저희가 참의원 선거 이후에 우리나라의 관계에 대한 내용들 표로 좀 살펴봤습니다. 좀 요약을 해보자면 수출 무역 분쟁은 일본에도 분명히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게 맞고요. 자, 아베 정치적 쇼잉으로 좀 보이는 만큼 선거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보아야겠습니다. 뭐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단기적이나 장기적으로 이어질 경우에 양국에 안 좋은 거는 분명하니까 좀 빠르게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자, 그렇다면 한일 무역 전쟁이 지금 무역 전쟁이란 표현이 좀 과격할 수도 있는데 뭐 분쟁 전쟁이 좀 우리나라에 끼치는 영향이 분명 좋지는 않지만 그 와중에도 최근에 반도체 부분이 조금 흐름이 좋았거든요, 시장에서. 그래서 반사이익을 받는 수혜주가 있다면 또 피해주도 있겠죠. 그걸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뭐 사진 한번 살펴보실까요? 네네. 네, 사진 한번 보시면은 일단 뭐 주요 산업별 대일 의존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네. 예, 이게 반도체 부분은 사실 8.3%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다음으로 이제 일본에서 한국에 2차 보복 가능성이 있는 업종을 살펴보면 네네. 부분 살펴보면 특수 목적 기계, 정밀 기기, 일반 목적 기계, 정밀 화학 부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 관련주, 네. 기계주 같은 경우에 좀 그렇게 보고 있고 일단 일본이 다음에 2차 보복 카드로 낼 수 있는 것들이 의존도가 높은, 대일 의존도가 높은 네. 그리고 한국의 수출에 영향을 많이 주는 그런 자동차나 기계 네. 관련한 업종들이 조금 타겟을 많이 받을 것이라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뭐 내일 우리가 그 발표 이후에 그 화이트 리스트 제외를 한다면은 부품이나 소재 공급 업체 중에서 일본 비중이 높은 그 우리 대기업 중심으로 타격이 클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한 5% 정도, 5% 정도 되고 현대차는 한 7.7%, 또 기아차는 6.6% 정도 대일 의존도가 그 정도 됩니다. 그 3사가 다 5%가 넘어요. 그럼 작은 부분이 아니죠. 네, 크죠. 여기다가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보시면 뭐 한 15.8% 정도 차지해서 이 상장사 중에서 비중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LG화학 또 이제 9%대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삼성전자, 현대차, 뭐 기아차, LG이노텍, 그리고 LG화학. 다행히도 뭐 롯데케미칼이나 하나케미칼은 눈에 띄는 숫자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뭐 반사이익으로 또 갖는 부분도 없지 않아 좀 있었던 종목이기도 한데 삼성전자 같은 건 그렇죠. 그런데도 이제 우리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짧게는 수혜주로 얽힐 수 있지만 장기화 된다면은 분명히 악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한국에서 대일본 수입 총액 소비재 비중이 14%에 불과한데 일본에서 자본재와 중간재를 이제 수입해서 이제 재수출을 하는 구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본 공급사 비중이 이제 생산 차질을 빚으면은 이렇게 되면 우리 기업에 큰 이제 악재를 준다고 이제 보셔야 되는 거죠. 네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단기적으로 우리 2차 전지 관련주나 또 우리 새 그 소재에 관해서 PI 필름이라던가 새 소재에 관해서 일단은 제재를 했는 관련주로 해가지고 수혜를 얽힌 주가 이제 후성이라는 일본의 이제 수출 제재 품목인 에층가스 대체 수혜주입니다. 그래서 후성 같은 경우는 오늘도 장중에 뭐 8%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고요. 동진세미캔도 이제 사실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올라왔고 오늘도 이제 상승 파동 보여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솔브레인도 있고요. 국내 소재 업종이 이렇게 되면은 다시 재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요. 그러면서 국산 소재 사용 비중이 많이 확대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일단 정부에서 일단 국산 소재를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뭐 연구개발 세액 공제를 해준다거나 법인세 감면해주거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시행책을 내놓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이제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지금 이렇게 보면은
2차 전지 관련주가 있습니다. 그쵸, 2차 전지. 그쵸. 예, 2차 전지 관련주가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과 월요일 파동이 좀 나왔었죠.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보는 종목들은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LNF. LNF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2차 전지 소재 업체 내에서 NCM 생산 능력이 1위인 업체이고요. 네. 또 2020년에 내년에 영업이익이 뭐 465억 원대로 뭐 한 300% 이상 이렇게 고성장을 기대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네. 다만 지금은 뭐 많이 이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좀 눈에 보이는 가시화적인 거는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일단 이렇게 세 종목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뭐 종목들 잠깐 살펴볼까요?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볼게요. 네, 에코프로비엠부터 네, 보시면은 에코프로비엠부터 볼게요.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예, 에코프로비엠. 이게 오늘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조금 한 4일 전, 4거래일 전에 상승파동 나오고 또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단기적으로 시장이 아무리 이 종목이 갈 것 같다고 하더라도 이 자리 정도 오면은 전고점 정도 오면은 의식을 합니다. 모든 종목들이 이제 전고점 정도 오면은 의식을 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상승 파동이 나와서 전고점 부분에 머문다면은 차익 실현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밑에서 답으셔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 이제 그렇게 매매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에코프로비엠 말고 제가 후성도 잠시 보겠습니다. 후성. 네, 후성이 실검에 계속 올라와 있었죠. 그렇죠. 그럼 바닥에서 지금 8,500원에서 거의 60% 이상 이제 수익이 난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12,800원대 지금 5%대 머무르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종목도 지금 보유하셨다면은 전고점 부분에서 한 번 더 물량을 줄이시고 내려온다면은 수익 실현 전체 수익 실현을 하시라고 매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시 또 뭐 종목 얘기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또 우리가 한일 무역 분쟁이 또 가시화되면서 우리 7, 8월에는 영화를 많이 보러 가잖아요. 그러면서 미디어 관련주를 좀 봤었어요. 그 봉오동 전투라고 혹시 아시나요? 봉오동 전투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봉오동 전투가 이제 8월 7일에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혹시 주연 배우가 유해진 씨 맞나요? 그래서 봉오동 전투를 이제 왜 하필 이런 시기에 그런 영화가 이렇게 나올까? 근데 그런 영화를 인해서 애국 테마주들이 한 번 더 움직여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애국 테마주 하면은 우리가 지금 뭐 신성통상, 모나미, 또 뭐 PM 풍년 등등 많죠. 사실 PM 풍년 같은 경우는 뭐 한번 급등이 나고 난 뒤에 지금은 뭐 거래량이 거의 없으면서 이렇게 제자리 뛰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그런 종목들을 이렇게 밑에서 한번 뭐 관심 있게 보시다가 그런 애국 테마주들이 움직일 때 그럴 때 한번 이렇게 물량을 매도를 하셔가지고 수익 실현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테마주인 만큼 너무 오랫동안 가져가시지는 않았으면 좋겠고요. 테마주를 가져가시려면은 시장의 뉴스에 대해서 발빠르게 움직이셔야 되고 시장 뉴스를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주. 어떤 뉴스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급등락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참고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일본 공작기계가 수출 제한 품목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현대위아나 화천기계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또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천기계는 이미 한번 상승 파동이 많이 나왔던 부분이죠. 그런데 또 다시 또 이렇게 또 상승 파동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뭐 한번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 우리가 시장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뭐 코스피 흐름 살펴보시면은 지금 뭐 1%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도 1%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락폭을 키우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코스피를 보시면은 전 저점이 2016포인트입니다. 2016포인트인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 자리에서 또 오늘 내일 또 뭐 관련해서 악재가 나온다면은 다시 또 이 2050선을 지지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를 한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2050선을 지지를 못 해준다면 시장이 또 하방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전저점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우리 또 뭐 더 미중 무역 분쟁이 또 뭐 물론 그렇지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까지 강한 그런 악재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네. 2차선 정도는 지지를 해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만약에 뭔가 이런 한일 무역 분쟁의 이런 에너지가 강하게 이어진다면은 네네. 2차선도 한번 이탈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다행스럽게도 금리 인하 발언이나 또 뭐 중국에서 이번에 경기 부분 경제 지표들이 생각보다 되게 좋게 나왔죠. 예, 그러면서 그리고 또 뭐 안 좋다 이번에도 GDP 경제 성장률이 6.2%로 2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국가에서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다. 그런 기대감으로 네. 시장이 뭐 상승 마감을 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도 뭐 그렇게까지는 빼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네. 시장 동향을 한번 살펴보시면 한번 볼까요? 네, 일단 동향 살펴보시면 외국인이 현선물에서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선물에서 조금 더 늘려가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기관이 지금 뭐 현물에서는 매도세를 보이는 반면에 선물에서는 매수세를 유입하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지금 선물에서 외국인이 8천 계약을 이렇게 매도세를 보이면서 지수가 이렇게 힘이 없는 모습입니다. 계속 빠지고 있는데요. 일단 지지를 해주길 바라고요. 네. 일단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도 한번 살펴보시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 1위부터 보시면은 빨간불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렇네요. 오늘 시장 상황이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시면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1%대, 2%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코스피 종목에서는 뭐 기아차 이렇게 시장이 1%대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기아차와 LG전자, 롯데케미칼, 한온시스템 등등 해서 이런 종목들은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네. 오히려 코스닥이 빨간불이 더 보이네요. 신라젠과 헬릭스미스가 3%대, 2%대 상승을 네네. 보여주고 있고요. 또 HLB, 에코프로비엠이 아까 말씀드린 종목 에코프로비엠이 시장이 하락하는 가운데서 상승폭을 지켜주는 모습입니다. 네. 차바이오텍도 오늘 어제 며칠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오늘 제대혈주 관련주가 줄기세포 관련주들이 오늘 흐름이 조금 상승 파동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차바이오텍이 또 15,600원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네요. 네. 그리고 뭐 5G 관련주로 우리 RFHIC,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 첨보 해서 이제 종목들 수급이 이어지는 종목들은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테마로 얽힌 종목들 그리고 또 뭐 앞으로 지금 아직은 바이오 관련주들이 갈 수 있을지 뭐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말들이 많은데요. 7, 8월을 중심으로 뭔가 에너지를 만들어 가면서 이제 조금씩 움직여 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일단 해봅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이제 갈 종목들이 너무 많이 갔잖아요. 그쵸. 앞으로 뭐 5G도 계속적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관련해서 뭐 2차 전지 관련주도 계속 나올 것이 괜찮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관심을 좀 가져도 되지 않을까. 워낙 급락 많이 하락했던 부분이고 낙폭 과대된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 오늘장 같은 경우에 파미셀이나 뭐 안트로젠, 뭐 차바이오텍 이런 종목들이 견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도 한번 눈여겨 보셔도 괜찮으시다. 다만 지금 매수를 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네네. 네, 그렇고요. 또 우리 2차 전지 관련주 해가지고 또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꾸준히 또 수소차 관련해서 또 전기차 관련해서 종목들 언급을 많이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뉴스를 보면은 폭스바겐에서 나오는 뉴스 또 우리가 뭐 피아트에서 피아트 관련해서 그 회사에서 나온 뉴스 여러 가지 뉴스를 보면 2차 전지를 수요가 앞으로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확대될 것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요도 많이 증가가 하지만은 관련 기업체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우리 기업에는 손해일까요? 아니면 호재일까요? 호재죠, 사실은.
예, 뭐 일단은 뭐 수요가 증가한다는 건 호재인데 호재죠. 관련 업체가 많이 늘어난다는 건 악재죠. 예,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균형을 가져가면서 예, 뭐 이어질까 이렇게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한번 보셔야 되고, 다만 전기차 관련해서는 2차 전지 관련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뉴스가 나오는 만큼 저점에 있으면은 저점에 있는 종목들 또 괜찮은 종목들 위주로 잡아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전문가님께서는 뭐 2차 전지 관련주, 뭐 전기차, 수소차 말씀을 해주셨는데 완성차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까, 아니면 부품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까요? 아직은 부품주가 맞습니다. 아직은 부품주가 맞고요. 예, 소재 부품주 관련으로 관련주들을 가져가는 게 맞고, 지금은 이제 포스코 케미칼 말씀드렸듯이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비엠, 예, LNF 이 세 종목을 제가 언급을 해드렸고요. 이 종목들도 지금 뭐 괜찮은 파동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매수를 하시라는 뜻은 아니에요. 뭐 어떤 종목이든 간에 뭐 다 타이밍이 중요한 거잖아요. 예, 타이밍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물론 업종에 대해서는 타이밍이 지금이더라도 예, 각 종목마다 매수가 매수 타이밍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는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이 꾸준히 들어오느냐, 또 관련한 이슈가 있느냐, 그런 우리가 뭐 삼박자가 맞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까지 지켜보시고 들어가시고요. 또 미디어 관련주로는 오늘 봤을 때 이제 손오공. 예, 손오공이 솔직히 그 미디어 관련주가 몇 개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뭐 대여 미디어, 뭐 그리고 손오공 또 뭐 하나 더 있는데. 그 중에서 힘이 제일 강한 게 손오공이었어요. 그래서 아침 장전에 이렇게 보니까 손오공 힘 있게 올라가 탄력 주면서 예, 한 14% 이제 상승세로 이어지고 있던데 지금 잠깐 보실까요, 손오공? 네, 한번 볼까요? 손오공도 한번 보고, 아까 봉오종 전투 말씀하셨잖아요. 그 배급사가 쇼박스인데 쇼박스 차트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예, 쇼박스도 괜찮습니다. 쇼박스도 괜찮고, 근데 저는 덱스터를 예, 오늘 급등 파동 나왔다가 예, 지금 강한 음봉이 예, 이 종목, 이런 종목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 떴을 때 많이 잡으시는데 떴을 때 잡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2,900원 정도, 아니 2,800원 지나서 전 고점 근처에 오면은 일부 물량을 차익 실현하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지를 못하십니다. 못하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 도와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그래서 뭐 손오공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가시는 자리는 아니고요. 오늘은 물량 털고 나오는 자리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단기 반등 나오더라도 저는 이 종목은 일단 예, 안 하겠습니다. 이 종목 안 하고요. 쇼박스 한번 볼게요. 네, 쇼박스도 한번 보죠. 쇼박스, 예, 쇼박스가 이제 꾸준히 바닥에 3,100원에서 예, 4,000원 가까이 이렇게 3,900원 이상 상승 파동 나왔다가 밀렸는데요. 지금 자리에서는 별로 잡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오늘 어차피 지수가 빠지면서 개별 종목들도 다 빠져버리니까 3,500원에서 3,600원 사이 온다면은 예, 한번 매수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예, 쇼박스 괜찮아요. 괜찮고, 또 우리가 그 관련해서 언제 영화가 또 다시 그 무슨 영화죠? 어떤 영화요? 그 덱스터에서 또 덱스터에서 우리 덱스터 관련해 가지고 또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쇼박스보다는 덱스터를 좀 더 보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꾸준히 지금 하락이 계속 밀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멈춰줄 것인지 확인을 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기 때문에 뭐 전저점 6,000원이나 뭐 5,000원, 5,000, 6,000원 뭐 크게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전저점 부분에서 만약에 지지를 해준다면은 예, 저는 이 종목도 장기로 보시고 예, 파동을 보시고 장기로 보시고 가져가셔도 된다 이렇게 보고요. 말씀드린 쇼박스나 덱스터 같은 경우는 일단 파동이 쇼박스 나왔고요 이미. 그리고 덱스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밑에서 지켜보시고 나중에 잡으셔도 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두 종목을 또 말씀드리고 싶고, 예, 뭐 CJ ENM도 있는데 CJ ENM 같은 경우는 또 워낙 단가가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분들 뭐 자금이 많이 없으신 분들이 들어가시기에는 조금 좀 힘들어 보이시고요. 이렇게 이제 종목들을 맞습니다. 대북 관련주 우리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미국 측에서 뭔가 대북
북한의 입장을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은 뭔가 발언이 나온다면은 그 부분에 인해서도 뭐 남북 경협주들, 대북 네. 관련주들이 예, 한번 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부분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요. 일단 학습 효과가 시장에서 있기 때문에 네. 계속적으로 이렇게 뭐 상승 파동 나왔다가 차익 실현하고 빠져버리고 그런 부분 너무나 그런 적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또 한번 상승 파동 나온다면은 조금 더 매도 물량을 비중을 줄이시고 좀 내려왔을 때도 잡아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예, 그렇게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들어봤고요. 일본과의 무역 분쟁 관련해서 살펴볼 만한 종목들까지 차트를 통해서 하나하나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다양하고 알찬 말씀 전해주신 정유진 전문가께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주식인사이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 매일 쏟아져 나오는 글로벌 이슈들 잘 체크하셔서 시장 대응 발빠르고 현명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이어지는 오감만족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슬기로운 투자 생활은 ITBC와 함께 ITBC 채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